얼마나 있냐 달에 뭐 히토류도 있고 뭐 헬륨3 같은 경우에는 달에 한 100만 톤 정도 100만 톤? 많네요. 100만 톤이면은 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약에 핵융합 에너지를 이렇게 잘 쓸 수 있다. 네네. 이러면은 한 10,000년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추정치죠. 거잖아요. 추정치기는 한데 가치가 얼마냐? 한 100경 질러봅니다. 100경! 야,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 질서를 만드는데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거 삽조차 못 넣는 거야.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이제 이거에 뛰어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야 너네 다 캐지 마. 그 니네가 왜 가져가? 2024년 올해는 정말 달 탐사의 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달 탐사 미션들이 줄줄줄줄 예정이 되어 있죠. 네. 당장 2월에 미국의 민간 탐사선 노바-C가 발사 예정이고 이후로도 블루 고스트, 그리핀 쭉쭉쭉 잡혀 있습니다. 네. 러시아, 중국, 인도 모두 달 탐사선 발사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 달에 대체 뭐가 있나요? 옛날에 대항해 시대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대항해 시대 때 배 타고 나가가지고 영토 스페인하고 막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막 영토 확장하면서 이렇게 네.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영토를 확장을 하면서 새 대륙이 나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탐험을 하면서 넓혀 나갔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소유를 하지 않은 땅이고 아무도 클레임을 걸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물론 유엔의 우주조약으로 해서 뭐 어떤 국가라든지 어떤 단체도 우주에 어디든 뭐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 탐사선을 보냈는데 착륙을 무사히 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뭐 광물을 캐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건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지만 우리가 캐내도 돼요? 캐내도 되냐 안 되냐에 지금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를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뭐 지금 현재 우주 기술에 앞서 있는 국가들이 만들겠죠. 우리나라는 일단은 그 질서를 만드는데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이거 삽조차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룹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핵 확산 금지 조약 보십시오. 그 시점에 핵이 있었어야지만 그 클럽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 이외에는 하지 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도 능력 있고 여기 지분 줘야 돼라고 주장할 수 있을 정도는 좀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질서를 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러시아, 중국 이렇게 붙을 수는 없잖아. 미국 쪽에 붙어서 아르테미스 조약하는 거고 그리고 왜 달에 가냐 필요한 자원들도 있지만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도 실어야지 물자도 실어야지 필요한 걸 다 실어야 되잖아요. 모아놔야죠. 그 많은 것들을 싣고 화성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것조차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달에다가 쌓아 놓는 거지. 기지를 건설을 해서 달에다가 차곡차곡 놓고 정거장 마냥 우주정거장 짓거든요. 게이트웨이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어놓고 거기선 중력이 이제 없거나 훨씬 적으니까 화성 가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전초 기지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도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또 거기에 중요성을 아는 많은 나라들이 신냉전 시대처럼 진영이 갈려서 서로가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 우리도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렇죠. 만남의 광장이에요. 혹은 뭐 히말라야에서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기지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다 쌓아놓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가는 거기 때문인데. 근데 아까 독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런 기술조차 없거나 거기에 근접한 어떤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면은 크루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오지 그 정도 마.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인적 자원 그리고 심지어 뭐 돈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껴주는 당당하게. 거죠. 그리고 우리 아르테미스 조약에 가입했잖아요. 우리 멤버스다. 그리고 이미 다들 돌고 있잖아요. 그것만 돌고 해도 있죠. 일단 굉장히 좋은데 엄청난 기술이죠. 착륙 기술이 있으면 훨씬 더 좋다.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콧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그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달 착륙한 국가가 5개 국가밖에 없어요. 최근에 일본까지 해가지고 네. 그 중에 3개 국가가 아시아예요. 그러네? 인도, 중국, 맞아. 인도, 중국, 일본. 비크람 좀 깨워봐 잠깐만. 쟤좀 깨워봐 일단. 어쨌든 착륙했잖아. 그러니까요. 자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그래요. 경제적으로 봐도 분명히 좋은 자원이 분명히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인류가 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가장 탐낼 만한 자원, 뭐 지구에 없는 자원이겠죠. 그게 뭐가 있으며 경기성이 내가 날카롭게 봤을 때 있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서의 경제성은 광물의 가치만 봤을 때는 있는데 네. 그거를 거기서 캤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갖고 오면 안 돼. 가지고 오는 경제성까지 따진다면 아직 경제성은 없어요. 가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경제성이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죠. 아 근데 그건 이제 미래 가치로 생각을 해야죠. 그쵸, 그쵸. 일단 미래 가지고 가치로. 있는 겁니다. 네. 셰일가스도 처음에 안 캤던 이유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캐는 게 경제성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경제성은 기술이 발전하면 근데 생겨요. 미래 기술이 발전을 한다고 해도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게 과연 경제적일 거냐?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달로 진출을 할 거잖아요. 네. 아 거기서 쓰면 되는구나. 거기서 쓰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헬륨3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쓰기에는 기술이 부족한 단계잖아요. 원료로 쓰기에는. 그래서 그거는 기술이 더 발달을 하고 가스니까 아무래도 가스니까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스만 가지고 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웬만한 것들 히토류라고 그러죠. 네. 요즘 첨단 산업 세라믹 소재에 쓰이는 모든 거의 재료는 히토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인지 살짝 이제 쩐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있냐 달에 뭐 히토류도 있고 헬륨3 헬륨3 같은 경우에는 달에 한 100만 톤 정도 100만 톤. 많네요. 있는 걸로 100만 톤이면은 뭐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약에 핵융합 에너지를 이렇게 잘 쓸 수 있다. 네네. 이러면은 한 10,000년. 오. 아, 석유가 150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때부터 아직까지 10,000년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직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추정치죠. 거잖아. 추정치기는 한데 네. 얼마 있냐? 가치가 얼마냐? 한 100경 질러봅니다. 백경. 야, 백경. 경이라는 그 단어를 사람 이름 같다 백경. 초등학교 때 이후로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습니다. 뭐 어. 나는 조 이러면 아니 나는 그럼 경 나는 해 뭐 해, 이러면서 경, 백경.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는구나. 작년에 발사했던 푸시케 소행성 탐사선이라고 있는데 그 네. 푸시케 소행성이 몇 해라고 그러거든요. 가치가. 예. 가치가. 해. 어. 그러면 여기는 경이다. 근데 이제 네. 헬륨 3가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면 좋겠어요. 헬륨 이제 3는 뭐야? 그 헬륨3라는 게 헬륨이 보통 헬륨 핵이 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이제 있는 헬륨4가 보통 일반적인 네. 헬륨4인데 지상에는 헬륨3가 많이 없는 이유가 대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게 방사능 물질이다 보니까 이게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 물질들이 이제 표면에 쌓이면서 달 표면에 쌓이면서 생기는데 요거를 핵융합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단계를 줄일 수 있어요. 핵융합하는 과정 자체를 용이하게 여러 번 거치지 않고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나오는 부산물이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훨씬 단계가 줄어드니까 효율이라든지 또 출력도 높아지는 그렇겠네요. 거죠. 네. 10,000년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장 가서 캐 와야지. 그치. 근데 갖고 와도 아직은 못 기술은 쓴다. 없다. 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일단은 우리가 비축해 놓을 필요는 있다. 갖고 그렇죠. 오지도 못한다. 그렇지.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하나는 물입니다. 물. 달 표면에 그렇죠. 물 분자가 발견됐네. 네. 그렇다면 달에 있는 물을 어쨌든 태양광으로 천천히라도 분해해서 산소나 연료로 활용 가능하고 사람도 거기 살 때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얘기를 보셨을 텐데 달에 있는 물이 지금 지구처럼 막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느낌은 아닐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런 물은 아니죠. 다르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암석 속에 갇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에 얼음으로 존재를 한다든지 그런 상태로 달에 이제 물이 갇혀져 있죠. 그거 마셔도 됩니까? 아리수처럼? 근데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대기가 있고 물이 충분히 지구 내에서 순환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얘네는 아니잖아요. 다른 순환을 할 방법도 없고 그 자리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네. 근데 대기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기가 없으면은 태양에서 날라오는 정말 안 좋은 방사선들이 되게 많아요. 에너지들이. 막아줄 수가 없네. 항성이 문제네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에너지원이다. 항성은 모든 에너지원이지만 자기 왜냐면 나를 부정할 수는 없거든. 근데 그게 물이 그 방사능에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오염이 됐나 라는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SF의 고요의 바다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잖아요. 뭐 맞아요. 물 때문에 맞아. 달의 물 때문에 맞아요. 괴물 나오고 괜히 우리 가서 뭐 뭣도 모르고 호록 이랬다가 맞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원래 외국 해외여행 가면 사 먹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지요. 네네. 이 아르테미스 미션에 대해서 우리 아까 잠깐 나사의 아르테미스 미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2030년 전에 달 남극에 유인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국은 2028년에 역시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희한하죠. 제가 궁금한 건 여기서 왜 하필이면 달 남극인지 그치, 왜 일단. 남극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이 자기는 2028년이라 했단 말이죠. 네네네. 2년 빠르단 말이죠. 네. 그럼 미국이 우리가 먼저 말했잖아. 2030년이라고. 이랬는데 얘가 따라하지 마. 나 2년 먼저.
먼저. 따라하지 마. 너도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맞아. 이거 도의가 아니지. 왜 네가 먼저? 이거 미국이 가만 보고 있겠니? 이게 사실 신냉전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2030년 28년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는 경제학자는 볼 수 있는데 이거 자존심이거든요. 이거 약간 그러니까. 힘 받는 거야. 새로운 패권을 중국이 가져갔네라고 서방에서 인식하는 순간 미국은 자존심 무너지거든요. 약간 시비 건 거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게 괜찮습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가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했을 네. 때 똑같은 문제거든요. 다 썼어. 소련이 먼저 그 당시에 소련이죠. 사람도 가고. 소련이 먼저 다 썼어. 이게 자존심 문제거든. 미국은 네. 쐈는데 또 안 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쵸. 우주 강국은 누구야? 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봐야 되는 거는 있는데 일단 왜 달의 남극이냐? 네. 달의 남극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물이 얼음 상태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일본 슬림 우주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태양 빛을 그치. 제대로 못 받았어요. 태양빛이 왜 중요하냐? 일교차가 그러니까 얼어 죽을 정도로 일교차가 있단 말이에요. 온도 차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고 300도 이상 정도 날 것 같아요. 낮밤 차이가. 맞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뿐만 아니라 뭐 생명체가 어떻게 그렇죠. 견디겠어요? 그렇지. 근데 봐봐 달의 남극이라고 딱 정말 정남극이라고 그랬을 때는 해가 들었다 안 들었다가 요게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극지방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거의 없어요. 달은 일교차가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소 거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면 유인 연구 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착륙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은 아닌데 그치 이렇게 돌다가 저쪽으로 그 가야 남극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찾아가야지. 이렇게 돌다가 천천히 그쪽으로 착륙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일교차라든지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확보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달의 남극을 가려고 하는 거죠. 많은 일단 국가들이. 남극은 가야 된다. 중국도죠. 네, 중국도 그렇고요. 왜냐면 유인 거주 환경을 찾기가 쉬운 거니까. 왜 북극이 아닐까 궁금하지만 이것까지 물어보면 북극이 아닌 거는 그래도 일단 평평한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이 남극이 훨씬 좋고 그다음에 물이 훨씬 많이 있어요. 북극보다. 일단은 물이 많은 곳으로 그쵸. 인간이라면. 네. 일단요. 네.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어떻게 가냐에 따라 또 조금 다른 말인데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우주에 막 넉 달 있고 5달 있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가야죠. 그러면은 바로 가면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3일.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 예전에 그 아폴로 미션이 다 3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런데 왠지 이번엔 조금 더 준비하면서 가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3일 정도. 네, 3일 정도 걸립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고 시간도 뭐 화성 가는 거에 비하면 훨씬 짧고. 그렇죠. 근데 달 기지를 만들고 이제 채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쳐볼게요. 사람들 네. 금방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먼저 찜하면 잠땡인 것처럼 선착순을 갖고 올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달의 소유권은 아니어도 원래 채굴권 또 따로잖아요. 그치. 내가 캤는데 줘야지. 그렇죠? 약간 이런 거지. 너는 땅 파는 기계를 만들어. 그럼 우리가 팔 테니까. 그렇지. 그럼 나눠 갖자. 반반하자 뭐 반반. 이런 임무를 부여하고 다 쉐어를 하겠죠. 나눠 갖겠죠.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당장은 아니지만 10년 후에 이제 이거에 뛰어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야 너네 다 캐지 마. 그 니네가 왜 가져가?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막 문제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미국이 주도권을 할 거냐, 중국과 러시아 편을 먹고 어떻게 나눌 거냐에 따라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지도 않은 자원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확하게 소유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의를 좀 내려놔야 되는 할 거 수가 아니에요? 없죠. 왜냐하면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돼요. 그래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나라들을 우리 편 이렇게 끌어들이면은 다수결이 이기는 거지. 그치, 약간 그치. 진짜 빨리 가야 돼.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막 클레임 걸려가면 일단 오고 말하세요라고 하면 너희도 도착해야지. 그때 도착하고 나서 그치, 말하자. 그렇죠. 이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번호표 뽑아야죠. 그 번호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약에 돼 있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아르테미스 뭐 18, 27, 뭐 이런 거 타고 우리나라 갔어.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맞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갈 수 있는 티켓은 확보를 해야죠. 나 갑자기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달의 과학, 달에서 10년의 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과학 커뮤니케이터 한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왜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지금 인류가 달 탐사에 이토록 경쟁지역일 수밖에 없는지 이래서 미국, 중국, 일본 너나 할 것 없이 달에 가려고 했구나 이런 납득할 만한 이야기 저는 들었습니다. 완전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마음이 급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저도 그 마음이- 생각을 해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네. 꼭 갑니다. 2032년도? 네. 이때쯤. 우선순위가 문제지만 저는 여기 좀 우선순위 줘야 된다. 네. 이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분 혹시 영화 문폴
보셨나요? 전 봤습니다. 저도 뭐 안 봤습니다만. 네. 네. 근데 내용은 들어본 적 있어요. 알죠. 그 달이 이제 궤도를 벗어나서 지구로 이제 막 떨어진다라는 설정인데 네.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 뉴턴 말처럼.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달은 계속 지구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돌고 있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원궤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달은 계속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가다가 지구 중력으로 요만큼 떨어져서 그 다음 포인트에 있는 거고 아. 또 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거고 달은 계속 앞으로 움직이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궤도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떨어지고 있기 거죠. 그럼요. 때문에 안 떨어지면 궤도를- 그냥 쓱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둥그레져 버렸네. 응.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네, 그렇죠. 뭐 궤도는 계속 원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아니 왜 더 떨어지지 않냐고요? 그치, 왜 더 안 요만큼 가까워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확 떨어져서 지구에 쾅 하고 부딪혀요. 가까워지게 하고 싶어요. 달을 갖고 싶어요. You still my number one.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달은 없죠? 3.8c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1년에 3.8cm씩 멀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동시에 멀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떨어진다는 거는 달이 지구 궤도를 도는 것 자체가 이미 달이 계속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충분히 움직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한테 떨어지기 전에 다음 포인트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궤도를 돌고 있는 거고 뭐 엄밀히 말하면 달도 떨어지고는 있는데 이 궤도가 점점 1년에 3.8cm씩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궤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요? 저희 뭐 잘못했어요? 그런 거는 아니고 조성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구가 돌고 그다음에 달이 공전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마찰력으로 인해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이. 에너지를 좀씩 잃어버리고 때문에 있는 거죠. 그 조수 간만의 차, 네. 일몰설물. 뭐 이런 옛날에 것들. 달이 맨 처음 생겼을 때는 달이 엄청나게 지구에 가까웠을 딱 거예요. 만졌다면 지나가는데.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었나. 네. 근데 달은 어떻게 보면 지구의 위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성은 이제 포보스와 데이모스 이런 위성 2개, 이상한 뭐 감자같이 생긴 애들이 있고, 목성은 지금까지 인정된 것만 63개, 사실 더 많을 거고요. 목성이 한 9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95개 많아요. 한 그 그렇죠. 정도. 세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예전에는 우리는 왜 없었지만.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달이 커요. 네. 말도 안 되게 커. 다른 거에 비하면. 그거와 함께 어느 날 과학적 상상력입니다. 잠에서 깼더니 달이 사라졌어. 혹은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UFO 아십니까? 나 이런 거 나라와 봤는데. 머리 위. 그렇지. 네. 나라.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 있는 거 자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금성 같은 경우에는 없잖아요. 네. 우리 지구랑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그러네. 네. 수성도 없고. 뭐 수성도 없단 말이에요. 네. 수성하고 금성이 없는 이유는 일단은 태양이 가까이 있는 편이잖아요. 수성하고 네. 금성 다. 그래서 애초에 만들어질 때 주위에 수성하고 금성을 만든 물질 이외에는 다 태양에 흡수가 되거나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다 태양풍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사실 있는 게 특이한 거다. 하나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라. 왜 여러 개 없다고 뭐라 감사해야 하냐. 돼. 위성이 뭐 없으면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달은 엄청나게 커요. 뭐 아까 목성 95개, 토성 뭐 140 몇 개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 한 300여 개 된다고 치면은 네. 그 와중에 달이 5번째로 커요. 꽤 큰 거죠. 네. 근데 지구의 크기 생각해 보면 비율로 따지면 거의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형성될 수 없는 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지. 특이하다. 주종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왜냐면은 그 정도 크기를 가지려면은 목성이나 토성 이거는 돼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레제님이 가방을 매는데 더플백을 메고 있는 거야. 너무 큰 맨날 거야. 맨날 가지고 다니는 일상 가방으로 더플백을 메고 다니는 거야. 그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얘는 지구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으니까 뭐 해석은 해야죠. 예전에 테이아라는 뭐 이제 가상의 그때는 행성이었죠. 행성이 소행성 같은 거. 네. 라그란주 포인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제임스 웹이 가는 약간 중력이 딱 이렇게 평행이 되는 지점이어가지고 지구 궤도를 같이 공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구하고 공전 딱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돌 때 여기서 이렇게 그 스피드 스케이팅 단체 하는 거 보셨어요? 반대쪽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렇지. 서로 따라잡지는 못하는데 쌍둥이처럼 영원히 만나진 못하지만 같이 약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충돌을 한 거지. 누가 하나가 따라잡아서 부딪힌 거야.
그러면서 지구도 빠개지고 맞아. 태희야도 빠개지고 이러면서 다시 하나 합쳐지면서 하나는 지구가 되고 하나는 달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지금 달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가 거의 정설에 가깝다. 이제는 인정되고 있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같은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각에 있는 물질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 있는 물질들이 같다 이런 것들도 많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달이 어느 날 사라졌어. 마음이 허하지. 근데 그걸 넘어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달 때문에 딱 생기는 이벤트가 뭐가 있죠? 밀물썰물. 그렇죠. 늑대인간. 밀물썰물. 늑대인간 잠깐만요. 아닌가요? 늑대인간. 이봐요. 그러면은 밀물과 썰물이 없어졌다고 쳐요. 네.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데는 밀물과 썰물이 가장 크잖아요. 네. 그래서 발달해 있는 게 뭐죠? 뻘. 그렇죠. 거기에 있는 동식물들이 다 죽을 거예요. 그 잠겨버리니까.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러네. 하루가 24시간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 이유는 달이 잡아당기는 영향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있겠죠. 근데 달이 없어진다면은 하루가 최소한 12시간 지금보다 반 정도는 빨라질걸요. 근데 사실 거기 익숙해지면 돼요. 큰 문제는 없어. 뻘에서 나온 해산물은 안 먹으면 돼. 근데 이거 생각보다 별거 없네.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냐면은 만약에 달이 없어진다면은 소행성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달에 떨어지는 것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커버를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이제 소행성들이 아마 더 많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럴 확률들도 있죠. 생각해보면 그 달에 그 수많은 곰보같이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크레이터들 그 뭐겠어요. 그럼요. 없었으면 지구로 왔을 수 있는 것들을 그쵸. 대신 좀 몸빵을 해줬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그 약간 나의 뭐 쌍둥이 형제자매 마냥 네. 날 지켜주던 맞아요. 나 옆에 이렇게 항상 돌고 있는 든든한 존재인데. 그렇죠. 또 이렇게 당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구 자전축에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영향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다 분명히. 힘을 그러면 해보면. 기후 변화도 생기면서 뭐 폭염이라든지 어떤 데는 혹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조수간만이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생각한 건데 그 물이 들락날락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분배도 분명히 잘 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정말 늑대인간을 무서워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달을 폭파하려는 시도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말도 음모는 안 아닙니다. 돼. 진짜입니다. 너무 진짜. 허황되다. 달을 어떻게 폭파시켜? 그 미국의 또 천문학계에서 약간 큰아버지 이런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칼 세이건이라고. 칼 세이건 알죠. 우리가 아는 그 그렇죠, 창백한 그렇죠, 놈들. 네. 그렇죠. 이 칼 세이건이랑 해서 실제로 몇몇 과학자들이 미국에 한 10명 정도 되는 과학자들이 달을 없애는 칼세건이 했다고요 그 얘기를? 칼이 왜 그러? 근데 이게 실망했어. 비밀 문서가 있대요. 나사가 2000년도에 이제 미국 물리학자인 레너드 베이펠 박사가 그 당시에 1958년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밝힌 거죠. 정말 이런 프로젝트가 논의가 됐었고 진행을 하려고 했다. 달을 폭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요? 칼세건이 심지어. 대체 왜? 실망했어. 왜 이런 거를 하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라고 이제 찾아봤다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아니야? 뭐 말도 안 되지만 독도 분쟁이 있으니까 독도를 폭파하자 이런 얘기를 약간 했던 그런 사람도 느낌, 있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우리가 미래의 달 때문에 달 자원 때문에 싸울 것 싸우게 될 같으니까. 거니까 그걸 없애자 그냥 애초에. 그 했던 냉전 중이야.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소련이 계속 미국을 앞서고 있던 거였어요. 맞아요. 그치.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고, 그럼 뭔가 확실한 걸 보여줘야 되죠. 근데 이게 잘 표현된 게 아폴로 미션인 거예요. 간다, 달에 간다. 근데 그 전에 아예 달을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미국이 너 달 갈라 그래? 나 달 없애버려. 약간 그런 거지. 그 말도 멀리 안 떨어져 있는 달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이면 지도상에서 소련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있다는 그렇지, 그렇지. 거예요. 우리 달 폭파했다. 다음엔 너희야. 우주 전쟁할 수 왜냐면은 있다. 스푸트니크 호가 이렇게 처음에 날아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이제는 우리 히로시마나 이런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뜨릴 때 어떻게 터뜨렸어요? 가서 그렇죠. 그렇지. 비구가 떨어뜨리고 바로 또 탈출했단 돌아왔죠. 말이야. 목숨을 건 거였는데 아니잖아. 요즘은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잖아요. 이거를 달까지도 할 수 있다. 달에 가서 폭파시키는데 야 너네 소련 못 때리겠냐. 요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 거의 소련에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거의 외계인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거의 같아. 지구를 다 그냥 멸망시킬 할 수 있는 뻔한.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ICBM 능력을 넘어서 대륙간 탄도탄을 넘어서 행성간 탄도탄. 근데 이게 목표는 사실은 달을 없앤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 왜 핵폭탄 터뜨리면 보석구름 나오잖아. 네네네. 우리가 딱 쐈을 때
달에서 그 정도의 미사일 이게 보이게 네. 뭐가 알겠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서 그렇지. 우리 저기까지도 폭격할 수 있어. 그래서 러시아에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달에 거기 폭발했다고 합니다. 뭐? 걔네가 그런 기술이 있다고? 여기까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순화된 버전, 그 과학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순화된 버전이 그러지 말고 평화롭게 가자. 그래서 아폴로 미션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아니 근데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갓파더인 우리 칼 세이건 씨, 카라조 씨가 그런 생각, 그분도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과학자입니다.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혹은 말이 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급박한 안보 문제로서 어떤 비화가 됐다고 우리가 좀 좋게 포장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오늘 정말 달에 관한 이야기. 저는 달에 대해서 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 재밌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달은 정말 친숙하고 계속 생각하면 모르는 게 계속 있어요. 예전에 경제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 1부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도 즐겁게 보셨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항성님 얘기 들으니까 네. 그동안에는 달 뭐 이렇게 막 뭐 미사일 쏘고 이러면 왜 또 쏴? 저 가서 뭐 하는데? 미사일 썼다고요? 미사일이에요. 지금 칼세이건 빙의 됐습니다. 지금. 죄송. 깜짝 놀랐네. 119 아니 프로젝트. 폭파하지 않아. 달에 뭐 이제 뭐 또 이렇게 쏜다 그러면은 뭘 자꾸 왜 어차피 실패할 거. 왜 또 쏴? 저 돈 아깝게 막 이렇게 그 생각했던. 돈으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어리석은 나 자신 반성하면서 빨리 가야 돼. 맞아. 우리나라도 빨리 가야 돼. 지금 막 이제 저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신발 나눠야죠. 그러니까요. 화장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두 분하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항상 과학 얘기하는 건 너무나 즐거운 얘기인 것 같아요. 눈이 공허하다니까. 나? 두 분하고 왜? 얘기하는 건 너무나라고 해놓고서 바로 고치잖아. 그러니까. 항상 과학 얘기하는 거로 자주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골드 버튼 받고 나서 눈이 많이 공허해졌다. 저 가가지고 과장창 홍보 좀 부탁드리고 아이, 그럼요. 상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지구와 달 같은 존재다. 아, 그렇지. 안될과 과장창 지구와 달처럼. 맞아요. 이게 서로 같이 공존하자. 공존하자. 아니, 아까 서로 보니까 바라보면서. 화장실에서 들었거든. 뭐라고 했냐면 이 태양계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태양하고 골드 버튼밖에 없대. 진짜 맞네. 너무해. 우리는 항상 바라보고 있을 거야. 이면을 달처럼. 우리는 달처럼. 우리가 달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쳐다보고 거야. 있어.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모두가 과학이고 장난치는 그날까지 모두에게 과학이 필요한 시간. 과장창 파이팅! 파이팅!